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비가 여기 많이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가 개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10월 이제 하순을 곧 들어가게 되는데 10월 하순치고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 아주 좋은 가을날이고요. 올겨울 뭐 엄청나게 추워진다는 설이 있는데 이 좋은 계절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의미있게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러셀을 제외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 대선을 앞두고는 보통 좀 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책 중에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은 기업들의 뭐가 올라간다? EPS, 주당이익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당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상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 미국 주식이. 그 다음에 재임 기간 동안에는 주가 많이 올랐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말이 너무 거칠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올려서 그동안 푼 돈을 좀 이렇게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자 한마디. 애플은 중국에서 여전히 통하네. 중국 소매 판매 증가는 한국에도 희소식. 네, 이렇게 오늘 소식 전해보았습니다. 소식을 한마디를 정해보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애플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 또 은값은 무려 7%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사이에 은값은 과거 사상 최고치보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로 최고가를 은값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승폭도 금값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아이폰 16 중국 판매가 늘어난다고 어제 오후에 한국 시장에서도 그 뉴스가 돌았는데 애플 15에 비해서 애플 16이 판매가 3주간 해보니까 20%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 이 가격이 높고 마진이 높은 제품이 무려 44%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아이폰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고 이 인텔리전스가 이제 보편화됐을 때에 거기에 따른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애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게 애플 전문가들과 애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매 증가를 애플 슈퍼 사이클로 연결하는 것은 약간의 설레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지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미국이 인텔리전스를 시작한 이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 있다면 애플 아이폰 17이 나올 때예요. 그렇죠? 뭐 만약에 내년에 6월 달쯤에 됐다고 해도 그러면 애플 16을 사가지고 그거를 맛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신제품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그 효용이나 이런 사람들의 쓰임을 보면 램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MPU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칩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해지는 얘기에는 TSMC의 코어스 공정에 애플도 뛰어들겠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좀 AI 쪽에 좀 보다 적응이 된 디바이스, 즉 아이폰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칩 성능도 매우 뛰어나지만 현재 칩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의 칩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패키지 단에서 각각의 칩의 배치를 조금 분리하면서 성능을 더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그 HBM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성 작가는 그때 대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HBM이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형 HBM 정도로 해서 제한적 HBM과 그 전력 그 사용을 제어를 한 거라면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분 말이 맞겠죠. 자, 그거는 만약에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그런 어떤 AI 기능을 디바이스 가운데 넣고자 한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1년 있다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중국에서 아이폰 16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건 약간 설레발인 것 같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나 어쨌든 애플은 그 인텔리전스 외에도 중국에서 바이두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애플 16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애플이 이번에 약간 카메라에서 수동 기능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유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저는 어차피 이렇게 비디오도 많이 찍잖아요. 그럼 이걸 약간 조금 더 그렇게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성능이 확 개선된 거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20% 증가잖아요.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서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이 이구 환신을 하잖아요. 옛 것을 구를 가지고 오면 새 것으로 환해준다, 환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돈을 막 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와 소비 상황의 판매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어제 이제 안 그래도 나왔던 중국의 몇 가지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2% 증가해요. 전월치는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죠. 물론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8%. 어제 이제 권씨와 함께 중국 마감. 이제 여러분 이제 슬슬 중국 마감 보셔야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마감 뭐 시간 한 15분 정도 됩니다만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가능성이 아마 매우 높을 것 같다. 중국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고 저희가 가장 먼저 중국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중국 하잖아. 네, 권시우 덕분이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뭔가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린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예상은 한번 부양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을 관리하면서 그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그 이관신 등에 의한 소매 판매와 그 어떤 소매 심리의 향상으로 이어진 거면 한국도 진짜 이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삼성도 천운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 디지털 디바이스의 판매 증가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메모리의 수요도 증가하고 레거시 메모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구사일생할 가능성이 있다. 운 좋게. 그게 그렇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메모리 업체들의 레거시 쪽에서의 구사일생은 이제 중국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풀려보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선전에 추가적인 새로운 R&D 센터를 개설 예정입니다. 하웨이가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R&D 센터를 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과연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은 어찌됐건 중국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뭐 바이두하고도 협력을 하고 이런 R&D 센터를 지어서 중국에 올라오는 기업들과의 경쟁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시장은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가장 강렬한 경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웨이 폰이나 이런 것들의 개선세를 보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분발이
매우 강력하게 촉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개수로 수량으로다가 점유율로다가 승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한테 이기기 어려운 전략일 수 있으니 자 그거보다는 품질로 조금 승부를 걸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삼성 잘하자. 자 채권 금리는 10년물 30년물 전일 그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어제 그 한국 장 돌아갈 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이제 고점보다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던 보고 드렸던 때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라파엘 보스틱 여는 그 애틀란타 여는 총재는 뭐라고 그 오늘 발언을 했냐면 그 금리 인하에 있어서 인내심 있게 움직일 것이다. 중립을 향해 가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올해 25bp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2번 남았어요. FOMC 2번 남았는데 한 번만 금리 인하하겠다. 그렇게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채권 가격 금리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GDP가 어제 5% 미만으로 발표됐죠. 그리고 집값 하락도 말씀드렸던 대로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야, 전년 대비 5%씩 빠지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밥값 10,000원짜리 5% 빠지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잖아요. 20억짜리 상하이 주택이 5% 빠지면 얼마 빠지냐? 1억 빠진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전년 대비 1억. 근데 그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지금 피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밥을 굴려보면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은행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더 이상 못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양책을 같이 펼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요. 달러 가격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1번 그 달러 가격이 하락한 데는 1번 엔화 강세가 가장 크고요. 1번 엔화가 150엔을 돌파하니까 역시나 1번 재무관이 등장하면서 구두개입을 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또 투기 세력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번은 150엔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150엔 언더로 가격을 맞추려고 엔화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유럽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ECB 회의 이후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조금 긴축적인 스탠스에 대한 그 문구를 좀 빼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고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미국처럼 5%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서 3.5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라 지금 뭐 그렇게 뭐 50bp씩 비커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리고 전해 드렸다시피 유럽의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립금리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달러가 떨어지자 금값의 상승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은값은 거기에 더불어서 더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지 달러가 진짜 강세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금리를 낮추면서 전세가 또다시 돈을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제 전부 다 접어들고 있으니까 통화 가치에 대한 생각이 이건 뭐야? 근데 여기에다가 중국도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이제 완연하게 돈 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 발행하겠다는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받아 그걸 쫙 뿌리겠다는 얘기니까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더 자극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더불어 훨씬 더 금의 레버리지 자산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오르는 과정에서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은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나온 신규 주택 착공 허가 승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넷플릭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그 매출 성장과 가입자 증가를 보여주면서
가입자 증가를 보여줬죠. 가입자 증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매출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게 보여줬는데요. 매출은 11에서 13% 증가, 영업이익률은 28%를 기록할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클라이즈에서는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TSMC는 어제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이끌어줬는데 오늘 주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 제재 위반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당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고성능 칩을 수입하기 위해 중개회사를 이용하여 TSMC 등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국 당국은 이러한 가능성 그리고 TSMC가 고객사를 실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만약 TSMC가 하웨이에 납품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반할 것이 확인될 경우 우선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TSMC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라는 엄포가 놓아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TSMC는 뭐 전혀 엄청난 실적과 미래 가이던스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날씨는 좀 흐릿하고 10월 중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활동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제 눈에는 자전거를 탄 그룹들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반팔에 반바지 입고 가고 있네요. 자, 활동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5월로 가면 날씨도 갠다고 하니까 아주 푸른 내일까지 이 주말과 휴일 멋진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요. 주식시장은 참 어려운 과정이고 그리고 저는 올해 너무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또 바닥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